그럼 나가세요. 당장. 추석날 밤 재벌 며느리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남편이 일군 그룹과 이 집안의 모든 걸 바친 시어머니는 단 한순간에 버려졌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정숙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추석이었어요. 아들 도연과 며느리 세영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한 날이었죠. 사흘 전 세영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은 저희 집에서 보내세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정숙의 가슴을 스쳤죠. 저희 한남동 펜트하우스가 넓으니까요. 양가 부모님 모두 모시려고요. 양가 부모님. 그 말에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한 번도 양가가 함께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뭐 준비해 갈까?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준비할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빈손으로 갈 순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둔 재료들이 그득했죠. 소고기, 표고버섯, 잡채 재료, 전 부칠 생선들.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습니다. 먼저 잡채를 준비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채 썰고 소고기를 볶았죠. 아들 도연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어린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죠.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말이죠. 여보. 작은 목소리가 새벽 부엌에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정숙은 음식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밀폐 용기에 하나씩 넣고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쌌죠. 그리고 옷장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해도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보라색 한복을 꺼냈죠. 남편이 살아생전 사준 한복이었습니다. 당신이 입으면 참 예뻐. 남편의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정숙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른이 넘은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숙은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충남 탕정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산 땅이죠. 여보, 이거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 명의로 해뒀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 그게 뭔지 정숙은 당시엔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그 땅은 정숙의 단독 명의였죠. 그 외에도 몇 장의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관련 서류들,
남편이 일군 중소제조업체, 지금은 도연이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서류들은 남편이 정숙 명의로 따로 빼둔 지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숙도 잘 몰랐어요. 그저 남편이 만약을 위해라고 했던 것만 기억날 뿐이었죠. 정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맨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 세영의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죠. 혹시 모르니까.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닫고 음식을 챙겼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10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명절인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건데 설레지도 않았죠. 문득 지난 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세영과 결혼한 이후 무언가 달라졌어요.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집에 초대받는 일도 줄어들었죠.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대신 백화점 상품권이 택배로 왔어요.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세영의 메시지가 함께 왔었죠. 정숙은 그 상품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엄마, 준비됐어? 곧 차 보낼게. 응, 다 됐다. 음식은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도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세영이가 다 준비했어. 괜히 수고스럽게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웃어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사가 왔나 봅니다. 정숙은 일어나 가방과 음식 보따리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죠.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기사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자신의 집이 멀어졌어요. 성북동의 작은 주택.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산 집이었죠. 정숙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류가 안에 들어있다는 게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왜일까요?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명절 분위기로 한산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 웃고 조용히 있고 일찍 돌아오자.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가방 속 서류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남동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차가 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이 높았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올려다봐야 했죠.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외관. 로비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몇 층이십니까? 38층입니다. 기사가 대신 대답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어요. 정숙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3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왔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죠.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층을 통째로 쓰는 집.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세영이 서 있었어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응, 왔다. 정숙은 음식 보따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조금 준비했는데. 세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님, 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 들어오세요. 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현관에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보였죠. 거실 한가운데엔 큰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영의 부모님이 보였어요. 그 옆엔 세영의 오빠 부부, 그리고 세영의 이모까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셨네요. 세영의 어머니가 손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세영이 말했죠. 하지만 자리를 안내하진 않았습니다. 정숙은 식탁 끝자리로 갔어요. 제일 구석진 곳이었죠. 앉으니 모두가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마치 신문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연이는? 정숙이 물었습니다. 서재에서 전화 중이에요. 세영이 대답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이거 음식인데 냉장고에. 주방 아주머니께 드릴게요. 세영이 보따리를 가져갔습니다. 주방으로 사라졌죠. 정숙은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세영 가족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추석이 이렇게 화창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희 집 전망 보세요. 한강이 다 보이잖아요. 그들은 정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죠. 정숙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세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뒤로 젊은 여성이 따라왔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었죠. 주방장님이 음식 다 준비하셨어요. 세영이 말했습니다. 곧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전복 요리, 랍스터, 스테이크. 호텔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숙이 가져온 잡채와 전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와, 진짜 맛있겠다. 세영의 오빠가 감탄했습니다. 호텔 주방장 불러서 준비했어요. 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역시 세영이는 센스가 있어. 세영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저 끝자리에 앉아 지켜볼 뿐이었죠. 어머님 드세요. 세영이 정숙에게 접시를 하나 건넸습니다. 기계적인 친절이었어요. 고맙다. 정숙은 접시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조금 담았죠.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분위기를 깨선 안 됐으니까요. 엄마.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모양이었어요. 정숙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연아.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인어른 옆에 앉았죠.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들이 자신보단 장인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했죠. 엄마도 왔네? 도연이 이제야 정숙을 봤습니다. 응. 음식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준비했어?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엄마, 나 이제 그런 거 안 먹어. 건강 관리해야 된다고. 도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아들이 좋아한다고 만들어 온 음식, 이제 안 먹는다고 하네요. 자, 다들 건배합시다. 세영의 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좋은 명절, 좋은 가족들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정숙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숙의 잔과 부딪히지 않았죠. 혼자 잔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죠. 도연 씨, 회사는 요즘 어때요? 세영의 오빠가 물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조업이 요즘 힘들다던데.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서요. 도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대견했어요. 남편이 물려준 회사를 잘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아들의 성공담을 이렇게 남의 일처럼 듣고 있다니. 사진 찍을까요? 세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모두가 일어났어요. 거실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사진기를 삼각대에 세웠죠. 자, 다들 모이세요. 세영이 손짓했습니다. 정숙도 일어났어요. 사진에 함께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쪽에 서세요. 세영이 정숙을 가리켰어요. 맨 끝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운데 모여 있었죠. 정숙은 끝으로 갔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이 찍혔습니다. 한 장 더. 또 찍혔죠. 정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어요. 이 사진 속에서 자신은 누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배경일까?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모두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진 예쁘게 나왔네요. 세영이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숙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죠. 케이크와 과일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른 거였죠. 어머님, 거실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세영이 말했습니다. 응?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어질러 놨어요. 세영에게는 5살 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정숙은 일어났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바닥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죠. 정숙은 무릎을 꿇고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역할인가 봐요. 손님이 아니라 일손. 정숙은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식탁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정숙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세영도, 그 누구도요. 정숙은 장난감을 다 치우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명절 한복을 입었지만 초라했어요. 이게 내 모습인가?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다 하셨어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응, 다 했어. 고마워요. 기계적인 감사였어요. 정숙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끝자리에 앉았죠. 모두가 여전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숙만 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나는 손님이 아니라는 걸, 짐이라는 걸, 필요할 때만 쓰이는 존재라는 걸. 정숙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속엔 남편이 남긴 서류가 들어 있었죠.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이 그 만약의 경우일까요? 정숙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럽다는 것. 그리고 이제 겨우 오후 2시라는 것.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세영의 가족들이 거실로 이동했어요. 소파에 편하게 앉았죠. 커피와 차가 준비됐습니다. 주방장이 만든 디저트도 함께요. 이번 호텔 예약은 제가 할게요. 세영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도연이 물었어요. 제주도요.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가려고요. 좋겠네요.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여전히 식탁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앉을 곳이 없었거든요. 소파는 이미 다 차 있었죠. 어머님, 세영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응?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주방장님 혼자 하시기엔 양이 많아서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설거지요. 명절날 아들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하라고요. 주방장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빠르잖아요.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주방으로 갔죠. 싱크대엔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기름기가 많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어요. 정숙은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죠. 저희 회사 실적이 작년 대비 30% 늘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하네요. 도연 씨 능력이 확실해. 칭찬이 이어졌어요. 정숙은 손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죠. 저런 이야기를 어머니인 자신과는 나누지 않았으니까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여전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죠. 멀찌감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진 정리했어요. 세영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보세요, 다들.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아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와, 잘 나왔다. 우리 가족 다 모였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정숙도 슬쩍 봤어요. 사진 속 자신은 맨 끝에 작게 나와 있었습니다. 거의 잘려나갈 듯한 위치였죠. 다른 사람들은 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이거 액자로 만들어야겠어요. 세영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세영의 어머니가 동의했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 사진이 액자가 되면 어떨까요? 자신은 그저 구석의 점 같은 존재로 남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가 됐어요. 차 한 잔 더 할까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좋지. 사람들이 다시 차를 마셨죠. 정숙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알아서 가져다 마시라는 뜻인가 봐요. 정숙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짐이 됐을까요? 결혼식 때만 해도 달랐습니다. 세영은 정숙에게 다정했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꼭 잡았었죠. 정숙도 며느리가 예뻐 보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세영이 냉랭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었죠.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연도 변했어요.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죠. 엄마, 세영이가 힘들어해. 이해 좀 해줘. 도연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라는 걸까요? 자신을 무시하는 걸 이해하라고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세영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 역시 강남이야. 저희도 강남에 하나 더 알아보고 있어요. 도연이 말했죠.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에 집을 더 산다고요. 회사가 잘 되긴 하나 봅니다. 투자용이에요? 아니요, 아이 교육 때문에요. 세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곧 학교 가잖아요. 강남 학군이 좋으니까. 현명한 선택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집을 산다. 여유가 있나 봐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걸까요? 생일에 상품권 하나 보내는 게 전부인데. 어머님, 세영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응? 저기 테이블에 과일 껍질 좀 치워주시겠어요? 또 심부름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났어요. 테이블로 갔죠. 과일 껍질이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나왔죠. 이번엔 거실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었습니다. 마치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습니다. 가정부라면 돈이라도 받겠죠. 정숙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감사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세요. 세영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일어나 복도로 향했어요. 화장실을 찾았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깨끗한 화장실이었어요. 정숙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입가도 처져 있었죠. 이게 나인가? 정숙은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만 지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다시는 이런 명절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돼요. 정숙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죠. 그때 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왜? 세영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요. 매번 이것저것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알아요. 근데 진짜 불편해요. 우리끼리 있으면 편한데. 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녁 되면 가실 거야.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짐이란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죠. 정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어요.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소리내어 울 순 없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야 했죠. 정숙은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어요. 다녀오셨어요? 세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대화가 거짓말 같았어요. 응.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죠.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슬슬 저녁 준비할까요? 세영이 말했습니다. 벌써 저녁이야? 네, 일찍 드시는 게 좋잖아요. 모두가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또다시 음식이 나왔어요. 저녁 코스였죠. 정숙은 기계적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삼키기만 했죠.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듣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족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세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도 끝자리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어요. 하지만 얼굴만 웃었습니다. 마음은 울고 있었죠. 저녁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슬슬 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말을 꺼내려는데 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응?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영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정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다들 여기 앉으세요. 세영이 손짓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식탁에 모였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은 긴장했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정숙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가요. 세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데? 성북동 집 말이에요. 성북동 집. 정숙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산 곳이죠. 집이 왜? 그 집, 도연 씨 명의로 넘기는 게 어떨까요?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을 넘기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나는 괜찮은데. 어머님, 요즘 성북동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세금? 네.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증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불편했어요. 그 집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생각해 볼게.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영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젊은 사람들 말이 맞아요. 세금 아껴야죠. 맞아요. 요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세영의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한 팀이었어요. 정숙을 설득하려는 팀이었죠. 그리고요. 세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분이 남기신 것들 있잖아요.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뭘 말하는 거니? 토지요. 충남에 있는 땅. 세영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요.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어머님, 그런 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세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 씨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빼앗으려는 거였죠.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알아요. 근데 어차피 나중엔 도연이가 받을 거잖아요. 지금 받든 나중에 받든 똑같다고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르지. 뭐가 달라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그건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거라고. 엄마 혼자 뭐 하시게요? 관리도 못 하시면서. 도연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도연아, 정숙이 아들을 봤어요. 내 아버지가 왜 그걸 내 명의로 했는지 아니? 만약을 위해서였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무슨 혹시 모를 일이요? 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어머님. 정숙은 세영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차가웠어요. 집도 땅도 지분도 다 넘기세요. 안 그러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그러면 세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머님이 불편하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짓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세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넘길 거 미리 넘기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세금도 아끼고 말이죠. 모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정숙을 압박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았죠. 도연아, 정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세영이 말이 맞아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마저 편을 든 건 며느리였어요. 너도, 엄마, 우리 믿으세요. 잘 관리할게요. 관리가 아니잖아.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건 빼앗는 거야. 어머님, 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저희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이러는 건데. 잘해주려고? 정숙이 비웃었어요. 오늘 하루 나한테 뭘 잘해줬니?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끝자리에 앉혀놓고,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잘해주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어머님, 나는 손님도 아니고 짐이었어. 오늘 하루 종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주제에 이제 내 재산까지 탐내. 엄마, 탐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사실이잖아.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정숙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간다. 어머님,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세영이 길을 막았습니다. 비켜. 서류 좀 보세요. 세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증여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정숙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안 해. 어머님, 사인 안 한다고. 정숙은 세영을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도연이 뒤따라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나 집 갈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정숙이 돌아섰습니다. 너희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위한 거잖아. 엄마, 내가 바보로 보여? 정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일은 잊지 않을 거야. 엄마, 제발.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세영이 소리쳤어요. 그럼 나가세요. 당장.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세영이 차갑게 웃고 있었죠. 나가시라니까요. 사인 안 하실 거면. 세영아. 도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나가시겠다잖아요. 세영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빨리 안 나가세요? 정숙은 세영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얼굴이었는지도 모르죠. 알았어. 정숙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엄마, 도연이 따라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됐어. 정숙은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들어가.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탔습니다. 도연이 밖에서 서 있었죠.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았어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한복도 구겨져 있었어요. 초라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 여보, 이게 뭐야?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로비로 나왔죠.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죠.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회사 지분 서류. 정숙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토지는 충남 탕정. 면적이 꽤 넓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짜리인지는 몰랐죠. 회사 지분은 15%, 남편 명의였다가 정숙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만약의 경우가 왔어. 정숙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을 했습니다. 충남 탕정 토지 시세. 뉴스 기사들이 떴어요. 정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탕정 산업단지 개발 확정. 토지 가격 급등. 평당 400만 원 돌파.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당 400만 원이요. 자신의 땅은 몇 평이었죠.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어요. 3,300제곱미터. 평으로 계산하면 약 1,000평. 정숙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0평 곱하기 400만 원. 40억.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억이요. 자신이 4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보. 정숙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당신,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미래를 내다본 걸까요? 그 땅이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정숙 명의로 해뒀던 거겠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도 힘이 있다는 걸. 세영과 도연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았어요. 이 돈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성북동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한남동이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냄새 같았죠. 정숙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다시 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생각해야 했습니다. 전략이 필요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것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정숙은 집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영의 차가운 목소리, 도연의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시와 모욕. 정숙은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과 회사 지분 서류.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죠.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추석에 초대한 것도, 양가를 모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정숙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이야기해야죠. 정숙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었어요. 오늘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조용해졌죠. 정숙은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담긴 젊은 날의 남편.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이럴 줄 알았던 거지?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명의로 해뒀던 거고, 남편은 현명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봤어요. 아들이 변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걸까요? 며느리가 탐욕스러울 거라는 걸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만약을 위해서였을까요?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숙에겐 지킬 것이 생긴 거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야 할까요? 평생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뒤에서 내조했어요. 아들 키우느라 자신을 희생했죠. 며느리에게도 좋게 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어요. 싸우기로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집 근처에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산 관련 문제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2시였죠. 정숙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침 8시. 시간이 많았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죠.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어제 펜트하우스에서 먹은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죠.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어요. 정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 화장도 약간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갑과 핸드폰도 챙겼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죠. 변호사 사무실은 가까웠어요.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건물 3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예약한 김정숙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잡지가 놓여 있었지만 넘기지 않았습니다. 긴장됐거든요. 김정숙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들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회사 지분 서류네요.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며느리와 아들의 요구, 협박 같은 말들.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요.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선생님 명의예요. 누구도 강제로 가져갈 수 없어요. 정말요? 네. 증여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해요. 협박이나 강요로는 안 돼요.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일단은 그래요.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뭐요?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계속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좋아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 재산 관리를 명확히 하는 방법,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것.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요. 변호사가 토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땅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정숙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팔아요? 네.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남편분이 선생님을 위해 남긴 거잖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필요한 대로 쓰셔야죠.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정숙을 위해 남긴 겁니다. 정숙이 행복하게 쓰라고 남긴 거죠.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상담료를 냈어요. 그리고 변호사 명함을 받았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정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죠.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 어제 일은 됐어.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야기 안 할래. 엄마, 오해야. 우리가 오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그게 아니라 너희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 엄마. 그런데 말이야.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엄마 거야.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거라고. 알아요. 근데 어차피가 아니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 거야. 도연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연아. 네.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말이야. 정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가끔 전화나 해.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고. 재산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 그게 아니라. 끊을게. 엄마.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죠. 이게 내 공간이구나. 정숙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공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정숙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변호사가 말했죠. 팔 수도 있다고. 그럼 40억이 생기는 겁니다. 정숙은 계산해 봤어요. 40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새 집을 살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죠.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설레기도 했죠.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니.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변화하기로요. 더 이상 참고 사는 삶은 그만두기로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세영이었어요.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죠. 어머님,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겠죠. 정숙은 문자를 읽고 지웠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히 국수를 삶아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게 편했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충남 탕정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결정하면서 주변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탕정 지역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합니다. 정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기가 자신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평당 가격은 400만 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더 오른다고요. 그럼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급할 건 없었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결정하면 되죠. 뉴스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고마워.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앞만 보고 갈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요. 정숙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았죠.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았거든요. 먼저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가볼 생각이었죠. 정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도 넣었어요. 통장도 챙겼죠. 집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 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혹시 충남 탕정 쪽에 토지 가지고 계신가요? 정숙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나요? 등기부등본은 공개 정보거든요. 그쪽 토지 소유주분들께 연락드리고 있어요. 아, 혹시 매각 의향 있으신가요? 요즘 그쪽이 정말 뜨거워서요. 글쎄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정숙은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죠. 벌써부터 연락이 오다니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정숙은 버스를 탔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에 앉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행원이 확인했어요. 현재 잔액이 350만 원입니다. 다른 계좌는요? 정숙은 몇 개 더 통장이 있었어요. 모두 확인했습니다. 합쳐봐야 800만 원 정도였죠.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연금으로 살았거든요. 아껴서 썼지만 늘 빠듯했죠. 그리고요. 정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지분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행원이 서류를 봤어요. 회사 지분이시네요. 이건 증권사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증권사요? 네, 지분 가치 평가는 거기서 해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근처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죠. 증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지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죠? 정숙이 말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회사 이름이었죠. 아, 이 회사. 요즘 실적이 좋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상장은 안 됐지만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지분 15%면 직원이 계산했어요. 대략 12억 정도 되겠네요. 정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2억이요. 정말요? 네, 정확한 건 회사 재무제표를 봐야겠지만 시장 시세로는 그 정도예요.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12억. 토지와 합치면 50억이 넘습니다. 자신이 5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숙은 간신히 대답했죠. 혹시 매각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아직은.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증권사를 나왔어요.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50억?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알았던 걸까요? 이 땅과 지분이 이렇게 큰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걸. 아니면 그저 아내를 위해 남겨둔 걸까요?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숙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 거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 김정숙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요, 제가 재산 가치를 알아봤는데요. 네. 토지가 40억, 지분이 12억이래요. 정말요? 변호사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늘 시간 되세요? 네, 됩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오세요. 약속을 잡았어요. 정숙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비빔밥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죠. 먹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50억? 그 돈으로 뭘 할까요? 계속 생각했어요. 일단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수 있어요. 좀 더 편한 곳으로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면 좋겠죠.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평생 못 가본 곳이 많았어요. 제주도, 유럽, 어디든 갈 수 있죠. 하고 싶던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수영도 배우고 싶었죠. 친구들과 모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점심을 마치고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죠.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 떠올랐어요.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재산을 노리고 있을까요? 정숙은 씁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 도연은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잘 따랐죠. 효자라고 소문났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변했어요. 세영의 영향이 컸죠. 아니, 도연 스스로 선택한 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관계는 끝난 것 같았어요. 아들이지만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었죠. 정숙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정숙은 자리에 앉았어요. 50억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저도 놀랐어요. 남편분이 정말 현명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가 메모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봐요. 계획이요? 네.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요.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토지는 팔아야 한다고 했죠. 지금이 최적기라고 했어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 더 가치가 오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변호사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네. 아직은요. 일단 재산 정리부터 하세요. 왜죠? 지금 알리면 더 압박할 거예요. 법적 문제로 갈 수도 있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영과 세영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알려요? 모든 게 정리된 후에요. 그때 가서 당당하게 알리세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속 시원할 거예요. 정숙도 미소 지었어요. 상상이 됐습니다. 모든 걸 정리한 후 그들 앞에 서는 모습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토지 매각부터 진행해요. 제가 좋은 중개업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계획이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죠.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이야기 나눠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힘이 생겼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지분 서류. 이제 이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보였어요. 아내를 위한 배려가 느껴졌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의 경우가 왔어. 그리고 나 이제 괜찮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요. 자신의 힘으로요. 정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불안도 없었죠. 오직 희망만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정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토지 매각 절차를 진행했죠. 변호사가 소개해준 중개업소를 통해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였어요.
가격은 43억에 합의했죠. 당초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어요. 돈이 입금됐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43억이 자신의 계좌에 있다니 평생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회사 지분은 아직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회사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정숙은 그동안 도연과 세영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죠. 처음엔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실수했어요. 엄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톤이 변했어요. 어머님,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가족인데. 마지막엔 협박조로 바뀌었죠. 재산 처분하시면 안 돼요. 법적 문제 될 수 있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그들이 걱정할 일이었어요. 자신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 것뿐이니까요. 변호사가 모든 걸 확인해 줬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죠. 오히려 그들이 협박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필요하면 녹음과 문자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저장해 뒀어요. 녹취록도 만들었죠. 추석날 있었던 대화들, 세영이 한 말들, 도연이 회피한 순간들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죠. 정숙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만나려고 해요. 좋아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당하세요. 잘못한 건 그들이에요. 정숙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오.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 양가 부모님 모두 모이게 해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도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인데요? 와보면 알아.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정숙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당당해 보였어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되시죠?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차가 출발했어요. 한정식 집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정숙이 예약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요.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예약하신 김정숙 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2층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세영, 세영의 부모님, 세영의 오빠 부부 모두 정숙을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엄마.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앉아.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도연이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님. 세영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석에 앉았죠. 이분은 누구세요? 세영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왜 변호사를 데려오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도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토지 매각 계약서, 입금 확인증, 회사 지분 평가서, 그리고 녹취록과 문자 기록.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계속 봐.
세영도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게 무슨... 내가 설명해 줄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추석날 너희는 나한테 재산을 넘기라고 했지. 집도 땅도 지분도 다 달라고 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불편할 거라고 협박했지.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세영이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정숙이 녹취록을 가리켰어요. 여기다 있어. 내가 한 말들.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있어. 협박하는 내용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세영의 아버지가 반발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강요와 협박은 불법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특히 노인 학대에 해당될 수 있죠. 노인 학대요? 네.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모두가 정숙을 봤죠. 나 땅 팔았어. 뭐라고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거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정숙이 물었어요. 내 땅인데 왜 함부로 팔면 안 돼? 그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가족 재산? 정숙이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내 명의라고. 하지만은 무슨, 합법적으로 내 거야. 정숙은 입금 확인증을 가리켰어요. 43억에 팔았어.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43억요?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43억. 그 돈은 어디에? 내 통장에 있지. 당연히. 정숙은 통장 사본도 꺼냈습니다. 잔액이 찍혀 있었죠. 세영이 그것을 보고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정숙이 회사 지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지분도 내 거야. 15%. 엄마, 그건 회사 지분이에요. 함부로 하면. 함부로가 아니야. 이것도 내 명의라고. 하지만 회사 경영에. 경영은 내가 하면 되지. 지분은 내 거고. 정숙은 지분 평가서를 보여줬어요. 이거 12억 가치래. 12억?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도합 55억이네요. 세영의 오빠가 계산했어요. 맞아. 55억.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게 이거였구나. 어머님, 탐낸 게 아니라. 그만해. 정숙이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정숙은 사람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나 평생 가족 위에 살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잘해주려고 애썼지. 엄마. 하지만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절날 설거지시키고 청소시키고 끝자리에 앉혔지. 그리고 재산 넘기라고 협박했어.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나한테 준 효도값이 뭔지 아니? 엄마, 100만 원이야. 딱 100만 원. 정숙이 말했습니다. 생일에 보낸 상품권. 그게 전부였어.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 남은 인생, 내 돈으로 살 거야. 엄마, 제발.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나 위해서. 정숙은 가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위해서 쓸 거야. 어머님. 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 정숙이 세영을 봤어요. 너희끼리 잘 살아. 내 돈 없이.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정숙이 웃었습니다.
나한테 재산 강탈하려던 너희가 너무한 거지. 강탈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효도야? 사랑이야? 아니잖아. 욕심이지. 그냥 욕심. 정숙은 변호사를 받습니다. 갈까요? 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엄마 안 돼요.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예요. 할 이야기 없어. 엄마. 도연이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엄마. 정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아. 네, 엄마. 내가 선택한 거야. 아내 편을 들 건지, 엄마 편을 들 건지. 엄마, 그게 아니라, 넌 아내를 택했어. 정숙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끝까지 책임져. 엄마. 정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울음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의 인생.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어. 나 지켰어.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차에 탔죠. 어디로 갈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이요. 네. 차가 출발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도 이제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때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럴게요. 변호사가 떠났어요. 정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떠날 곳이기도 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정숙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성북동 집을 팔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입지가 좋아 15억에 매각됐죠.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사 전날 정숙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죠. 남편이 앉아 신문 보던 소파, 함께 밥 먹던 식탁, 아들이 뛰어놀던 마당. 여보, 나 이제 갈게.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괜찮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남편이 허락한 것 같았습니다. 새 집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전세로 구했죠. 2억 전세였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월세보다 전세가 나았어요. 34평 아파트. 혼자 살기엔 넉넉했죠. 방이 3개였어요.
하나는 침실, 하나는 서재, 하나는 취미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관리도 잘 됐죠. 주변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만족했어요. 이사 날 짐이 도착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옛집 가구는 대부분 버렸거든요. 새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모두 정숙이 고른 것들이었죠. 평생 남의 취향에 맞춰 살았어요. 이젠 자신의 취향대로 살 거였습니다. 집이 정리됐어요.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전망이 좋았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정숙이 혼잣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숙은 바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영 수업을 신청했죠. 평생 수영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 날 정숙은 긴장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물이 차가웠죠. 괜찮으세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물에 뜨는 법을 배웠어요. 어려웠습니다. 물을 마시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났을 때 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거든요. 그림 수업도 시작했어요. 유화를 배우기로 했죠. 캔버스 앞에 선이 설렜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꽃이요. 예쁜 꽃. 좋아요. 그려봐요. 정숙은 붓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어요. 하지만 즐거웠죠. 물감이 캔버스에 스며들었습니다. 색이 번졌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은 자신의 그림을 봤어요. 서툰 꽃그림이었지만 마음에 들었죠. 집에 가져가 벽에 걸었습니다. 자신의 첫 작품이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근처 경로당에서 배식 봉사를 했어요. 어르신들, 맛있게 드세요. 정숙이 음식을 나눠드렸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잡았어요. 참 고운 분이네요. 아니에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게 좋았어요. 받기만 하던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뀐 것 같았죠. 친구도 생겼습니다. 수영 수업에서 만난 김순애. 비슷한 나이였어요. 점심 같이 먹을래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식당에 갔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 떠나보내고 10년 됐어요. 그러셨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사니까요. 멋지시네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죠. 함께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습니다. 정숙은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재정 설계도 했습니다. 금융 상담사를 만났어요. 현재 자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금으로 58억 정도요. 그리고 회사 지분 10이요. 상담사가 놀랐어요. 대단하시네요. 남편이 남겨준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겠어요. 상담사가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안전하게 분산 투자했어요. 매달 이자 수입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하시네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죠. 도연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가족인데.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숙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정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수영을 잘하게 됐어요. 자유형으로 왕복할 수 있었죠. 그림 실력도 늘었습니다.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정숙은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순애와 함께 갔어요. 우와, 바다다.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숙도 감탄했어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가 발에 닿았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순애가 물었어요. 네, 정말이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당연하죠. 당신 인생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숙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이 주인이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정숙은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별도 반짝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없이 사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영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엄마 일로. 그래. 정숙이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더 많이 보였어요. 도연아. 네, 엄마. 엄마는 너를 용서해. 엄마.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 너도 내 삶이 있고 엄마도 엄마 삶이 있어. 네. 가끔 연락하고 밥 같이 먹고 그 정도면 돼.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잘 살아라. 아내랑 딸이랑.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했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질 순 없었어요. 선을 긋는 게 필요했죠. 서로를 위해서요.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잘 살아라. 나도 행복하다.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여보, 봤어?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남편이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행복하라고.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곧 해가 떠올랐어요. 밝았습니다. 따뜻했죠. 정숙은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자신의 삶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다.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세상을 비췄습니다. 정숙의 얼굴도 밝게 비쳤죠. 그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행복했죠. 정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요. 정숙은 걸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천천히요. 앞만 보며요. 미래를 향해서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았죠.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게요. 그렇게 정숙의 새로운 삶은 계속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죠.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자유였어요. 정숙은 이제 진짜 주인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그보다 멋진 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